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험 문제 또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여기 델타파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어제,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알파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네. 잠을 자는 시간, 이 파들이 내면 의식이에요. 잠자는 의식, 내면 의식이고 비어 있는 의식이 수면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잠을 자려고 알파파를 딱 내요. 자려고 누웠어요. 그리고 나서 꾸벅꾸벅 졸면서 주변에 있는 소리가 도란도란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세타파예요. 그러면 파 자체가 더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느려지겠죠. 잠을 자니까. 그쵸? 느려지죠. 그럼 내가 알파파의 대역대는 8에서 12. 그쵸? 8에서 10이에요. 근데 12보다 8에서 12보다 더 낮아졌다. 그러면 4에서 7이겠죠. 이해가시죠? 네. 이거 외우시라 그랬죠. 이게 세타파예요. 4에서 7. 그러면 속도는 느려지죠. 그렇죠? 거기다가 깊은 잠 속에 나가 딱 떨어졌어요. 누가 업어가도 몰라. 요때가 델타파예요. 요때 뭘 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뇌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쓰레기 더미들을 다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청소가 안 되면 뇌에 쓰레기가 다 가득 차게 돼요. 그럼 결국은 뇌는 죽게 되는 거죠. 이것이 치매 원인이죠. 또 한 가지는 이 깊은 수면 동안에 여러분이 낮에 봤던 아주 많은 정보들을 다 장기 기억 장치로 이동하는 역할을 이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델타파가 밤에 잠을 잘 때 안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뇌가 기억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해가죠? 네. 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표준 주파수가 내려가는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네. 어제하고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네.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가죠, 확실하게.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잘 잤어. 알파파가 다시 올라옵니다. 개우네. 잘 쉬었네. 자, 오늘은 뭘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순서를 정하는 게 SMR파라고 했어요. 8에서 10인데 12에서 15예요. 알파파와 SMR파는 붙어있다. 아주 인접하게 붙어있다. 그걸 볼 수 있죠. 자, 여기 SMR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오늘 하루 일과를 아주 성공리에 마치겠죠.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보람차게 지내는 사람이 이 SMR파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SMR파는 주의력과 연관이 깊다. 그쵸? 주의력이 높은 사람이 공부 잘해요.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공부 더 잘해요. 주의력. 이제 확실하게 알았죠? 네. 자, 이게 주의력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SMR파는 깨어 있잖아요. 준비잖아요. 자, 준비 다 된 거예요.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알파파는 내가 잘 쉬었잖아요. 그쵸? 휴식의 뇌파는 알파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휴식을 기억하시면 되죠. 어떨 때 휴식이 잘 나와요? 안정했을 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시면 머릿속에서 그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절대 이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외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못 외워요. 외워지지도 않고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이해하세요. 머릿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 준비가 끝났어. 이제부터 나는 공부를 시작하든지 일을 시작해요. 그러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빨라지는 게 바로 저베타파예요. 이때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저베타를 할 때, 저베타파가 쫙 나올 때 능률이 굉장히 높겠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저베타파가 높은 사람이에요. 집중을, 몰입을 잘하는 사람. 이게 집중력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주의력도 좋아, 집중력도 좋아, 게다가 뇌파가 안정돼 있어. 그럼 당연히 기억력까지 같이 올라가겠죠. 이 삼박자예요. 뇌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았을 때 쫙 올라가야 되는 파가 하나 있죠. 알파파. 왜 다른 파는 다 사라져야 돼요? 다 낮아져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내 팔을 보기도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눈을 감았는데 알파파가 닭벼슬처럼 쭉 하나가 올라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쭉 올라가 있는데 옆에도 눈을 떴을 때도 같이 올라가 있다? 이건 뭘까요? 이 사람은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아요. 알파파가 다 올라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자브란스 정서불안. 잠을 못 자는 사람. 쉬는데도 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데도 멍 때리는 거예요. 자, 요때 알파파가 올라가는 사람, 눈을 감았을 때만 올라가야 되는데 눈을 떠도 올라가는 사람은요,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공부를 해요. 눈을 딱 보고.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잡념이 계속 떠오르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이 멍 때린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해 가세요? 자, 그럼 뇌 팔을 이거를 어떻게 외우냐?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면 머릿속에 그려지면 아,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만 나와야 되고 눈을 떴을 때는 알파파가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다. 이제 머릿속에 넣었죠? 그거 꼭 넣으셔야지 리딩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눈을 감았는데 알파파만 쫙 올라와야 돼요. 자,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만 쫙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게 올라가 있어요. 자, 이건 거꾸로죠. 눈을 떴을 때는 감소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올라와야 돼. 눈을 감았는데 알파파만 올라와야 되는데 얘가 올라오면서 저베타파, 고베타파가 올라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감았는데 편안하게 안정 상태에서 쉬고 있는데 저베타파가 올라와요. 공부하는 파가 올라와요. 얘는 쉬지 않는다. 얘가 안 쉬죠.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야지. 뇌가 왜 쉬게 하는데 안 쉴까요? 지금 뇌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요럴 때는 아, 그러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구나. 고베타파가 나와요. 눈을 감았는데 쉬고 있는데. 자,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뇌파 이 종류만 하나만 보면서도 여러분은 뇌파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여기서 다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50%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안에 속도가 빠르냐 뭐 세기는 뭐 강하냐 이런 얘기도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델타파는 느리잖아요. 0.1에서 3Hz죠. 느리죠. 느리면 우리 육군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힘은 동원되는 수는 많겠죠. 힘은 당연히 세기는 힘은 높지요. 그런데 속도는 느려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고베타파 우리가 보통 이 고베타파까지만 나와요. 감마파가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간혹 나와요. 간혹. 감마파가 쭉 떠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뇌파는 주로 이 델타파부터 고베타까지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베타파는 동원되는 해병대 동원되는 수가 많아야 적어요. 적지요. 근데 힘은요. 세기는 약하지요. 속도는요. 빠르지요. 요거를 기억하라고요. 요걸 집에 머릿속에 그냥 딱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깊은 수면을 땐 델타파라고 내가 말했죠.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꼬박꼬박 조는 파, 경수면 상태예요.
그걸 꼬박꼬박 조는파라는 걸 경수면이라고 말해요. 얕은 수면. 얕은 수면 동안에는 뭘 해요? 꿈을 꿔요. 여러분이 나는 눈을 감으면 난 잠을 이런 사람 많아요. 뇌파 찍으면 나는 잠을 못 주무시네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요 라는 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분이 머리만 대면 뭘 하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꾸는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에요. 깊은 잠이 아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왜 잠을 일찍 자라고 그러네. 아이들한테 일찍 자라고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잠자는 성장 시간에 호르몬. 예, 성장 호르몬. 나오는 맞아요. 시기가 몇 시예요? 10시부터 3시. 10시부터 3시. 10시부터 2시까지. 여기까지는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자도 돼요? 간하고 상관있어. 아니 상관 있어요. 왜 상관 있어요? 그 수면 시간이. 그 시간에 나오는 그 쓰레기 처리하는 그 시간. 네. 아무 때나 쓰레기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게 그 시간대 나오는 특별한 뭐 그게 있다던데 들었는데. 맞아요. 여러분은 반드시 10시, 12시 전에 자야 돼요. 아마도 이 브레인 레시를 먹고 나면 내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냥 골아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때 여러분이 내가 졸려온데 졸음을 꽉 참고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으면 우리 뇌는요 이렇게 기억해요. 깜깜하면 밤, 빛이 있으면 낮, 이걸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깜깜한 밤중에 뭘 펴놓고 있어요? TV보다 더 가까운 핸드폰을, 이 빛이잖아요. 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잠을 쫓는 게 왜 문제냐? 그러면 우리 뇌는 지금 낮이구나 깨게 돼요. 다시 잠을 설치고 깨게 돼요. 자, 근데 왜 깊은 수면을 10시부터 2시 사이를 지키라고 그러냐면요. 요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깊은 수면을 들어가는 이 깊은 수면을 첫 번째 깊은 수면을 들어가는 그 시간이 길어요. 첫 번째 수면에서 첫 잠에서 보통 잠의 주기를 우리 90분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잠을 몇 시간 자라고 그래요? 8시간 자라고 그래요. 8시간의 이유는 90분을 5주기로 5, 9, 45죠. 그러면 거의 8시간이죠. 그래서 8시간이라는 게 정해진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8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깊은 수면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시간이 30분 정도 푹 들어가요. 깊은 수면으로. 두 번째 잠에서는요. 그 반으로 떨어져요. 그 세 번째 잠에서는 더 떨어져요. 자, 그럼 늦게 내가 새벽 12시 넘어서 새벽 1시에 잠을 자서 8시까지 잤다. 그러면 수면의 질은 떨어져요. 깊은 수면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네. 이것 때문에 잠 자는 시간을 꼭 지키셔야 돼요. 몇 시 이전으로? 10시. 가능하면 10시부터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적어도 최대로 양보해도 12시 이전에는 무조건 자야 된다. 이해 가시죠? 12시를 넘기면 신데렐라가 돼요. 큰일 나요. 신데룰라가 돼요. 신데렐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잠자는 시간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주변 사람들이 이 브레인 레시를 먹으면 무조건 자게 할 거예요. 특히 뇌 스위치가 꺼진 사람들은 그냥 미칠 것 같이 졸렵대요. 근데 이때 막 잠을 쫓는 사람 있죠. 막 세수하고 막 난리 치면서 잠을 쫓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뇌 스위치가 꺼졌을 때요. 우리 몸에 스위치가 다 있어요. 반드시. 뇌 스위치는요. 한번 꺼지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스위치를 가장 빨리 켜게 하는 게 바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레신이에요.
그래서 레신을 이럴 때 빨리 먹여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의 질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지 않으면 뇌는 회복되지 않아요. 자, 요거 이 부분이 중요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뇌파를 찍는 거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문제는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한번 뺐다가 다시. 아, 됐어요. 한번 제가 뇌 찍는 거를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찍는 거. 검사하는 거.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자기의 고유 번호 아시죠? 네. 082, 뭐 054, 뭐 1009 이건 나의 번호가 요거예요. 요 082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서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051은 지역 번호예요. 054는 지역 번호, 내 지역 번호. 그리고 요게 내 고유 번호예요. 그다음에 0000으로 찍으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04개, 비번도 04개 하고 로그인 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뇌파를 찍으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USB. 첫 번째 어떤 상태여야 돼요? 이 공간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어느 공간이나 내 공간이나 여기 사무실 공간은 와이파이가 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그 뇌파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뇌파 기계가 작동을 안 해요. 이러고 전화하는 이상하게 자꾸 떠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집에 와이파이가 없거나 없잖아요. 내 노트북하고 연동이 안 돼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럴 때는 내 핫스팟으로 당기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와이파이 상황이야. 이어야지만 뇌파를 찍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 자, 우리 뇌파 기계 안에 이 뇌파 기계와 이 컴퓨터와 같이 연동을 하는 블루투스 장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선이 없는 거예요. 다른 뇌파 기계들은 선을 꽂아서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블루투스가 USB예요. 그래서 그 기계 안에 뉴로브레인에 있는 기계 안에 USB를 꽂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뇌파 기계의 동그리 안에 꽂으시고 누르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깜빡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이게 연결되면 불이 딱 고정되죠. 파란불로 그냥 하나로 들어와요.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뇌파를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멀쩡하게 잘 돼 있는데 C테스트가 안 나오는 경우.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는 지금 노트북 기계를 여러 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와이파이가 강하지 않은 경우는 사이사이에 그냥 끊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끄고 나갔다가 컴퓨터 다시 재부팅해서 들어가면요. 그런 오류가 없어요. 한 공간에 컴퓨터를 많이 쓰거나 이 뉴로브레인을 한꺼번에 많이 쓰고 있을 때 나타나는 오류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다 연결됐어요. 요걸 하기 전에, 착용하기 전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죠? 네, 물티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기계도 닦고 그 사람 닦아주는데 닦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산발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액세서리.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이거를 다 꺼내놓게 해야 돼요. 지금은 겨울이라 아직 봄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머플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목걸이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목걸이, 반지, 팔찌 이런 거 다 착용한 거 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벨트도 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벨트까지는 뭐 놔두시고요. 그 외에 뭐 게르마늄 팔찌라든지 이런 팔찌들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빼야 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노트북을 이 전원과 연결된 상태에서 컴퓨터를 뇌파를 찍지 않는다고 했죠. 그 이유는 자파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의자는 어떻게? 요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의자는 어떤 의자를 앉는가? 등받이 있는 의자야 돼요. 어떤 의자는 안 되는지도 시험 문제 나와요. 회전 의자 같은 경우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트 검사를 하죠. 포트는 자동으로 자기가 잡아서 검사를 하고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을 해요. 지가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C 테스트를 누르잖아요. 바깥에 C 테스트를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연결할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케이 눌러 그러면 얘가 C 테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 사람이 안정했을 때 여러분을 안정시킬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호흡. 심호흡. 네, 호흡이에요. 심호흡 아니고 뇌호흡. 네, 심호흡과 뇌호흡은 달라요. 뇌호흡은요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어야 돼요. 입으로 내쉬지 않아요. 한번 해볼까요? 네. 5초 동안 들이마시고요. 5초 쉬었다가 다시 5초 동안 내뱉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등을 기대시고 편하게 5초 동안 들이마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5초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5초 동안 다시 내뱉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만 해도 바로 안정돼요. 그리고 커피나 녹차나 이런 음료를 담배를 금방 피시고 오시면 돼요. 이분 뇌파 찍으면 담배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가끔 이제 이렇게 뇌파가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 이상하게 좌뇌만 이상하게 떠요. 우뇌는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이 사람 자체가 지금 뇌가 안정이 안 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호흡시켜도 안 돼요. 호흡시켜도 안 됐어요. 그런 경우는 다른 사람한테 채워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일자로 나올 거예요. 그럼 본인도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다른 분은 다 안정이 되는데 이게 안정이 안 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뇌파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닫을래요? 오케이. 닫아버리면 이 화면이 다시 나와요. 자, 우리는 프로그램이 두 개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요거 찍는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네. 하나는 다 찍은 거를 결과를 보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제가 찍는 거는 찍을 때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결과는 관리 프로그램에서만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한 거는 BWM 2장짜리 검사를 한 거예요. BWM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런 게 뜨죠. 그러면 여기 0000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은 어저께 0001을 누구로 했어요? 이 기계의 주인 누구 걸로 했어요? 내 걸로 했잖아요. 만약에 내 걸 찍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0001 비번도 0001 들어가면 여기서 누구 게 다 뜰까요? 내 이름이 떠요. 이해 가시죠? 내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찍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0000 하면 0000 하면 이렇게 창이 떠요. 누구 찍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쓰고 여기다가 성별을 여성인지 남성인지 요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알죠? 요걸로 이 커서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남성이면 M, 여성이면 F, female, male 그렇죠? 그리고 요게 중요하죠. 이 사람은 몇 년도생인가, 몇 살인지 그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몇 년생이라고 써주고 오케이.
누르면 이 사람 거를 뇌파를 찍는 거예요. 만약에 내 거를 해놓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 걸 찍으면 이게 정확하지 않죠. 남의 걸 찍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 화면이 떠요. 이제 검사 시작할 거예요. 자, 요때 검사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죠. 설명해 주는 거 어제 연습했죠? 네. 설명 잘 하실 수 있죠? 네. 일단 오늘 집에 가서는요. 누구 집에 있는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뇌파를 찍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도 해주면서 요거 연습하셔야 되니까. 자, 요거를 검사할 때 검사 전에 설명했어요. 검사 시간은 2분이다. 그리고 아이들인 경우는 꼭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아파요? 물어보거든요. 아니야, 아프진 않은데 너 우주인 원더우먼이랑 우주인 봤지? 이렇게 딱 이렇게 우주선 들어갈 때 차는 거 그런 걸 한 멋진 걸 채워줄 거야. 라고 애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 거울을 딱 보여주잖아요. 와 신나하거든요. 근데 우주선에 들어갔을 때는 얌전하게 있어야 돼. 2분 동안. 움직이면 안 돼. 손가락도 안 움직이면 안 되고 눈 깜빡거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너는 항상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 지정해줘야 돼. 뭔가를 지정해줘야 돼. 안 그러면 눈동자가 고개가 왔다 갔다 사람들 움직임에 따라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바라보고 계세요. 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뇌파를 찍으시면 검사 결과를 볼 거예요. 이제 관리 프로그램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 좀 헷갈리셨어요? 안 헷갈려요? 네. 제대로 잘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아이디 비번 치고 갈 필요가 없죠, 이제? 네. 왜 여기 자동으로 해놨으니까. 그냥 로그인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바로 요 화면이 떠요. 첫 번째는 유로 피드백. 그쵸? 두 번째는 BWM. 그 검사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나 전체 다 볼 거야. 홀리스트 바이 데이터 전체 다 볼 거야. 네 번째는 리프레시 누르면 이 내가 지금 최근에 지금 검사한 것부터 과거 검사까지 쫙 다 떠요. 한 100건 정도 떠요. 100건. 그러면 요거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나는 요 사람 걸 보고 싶어. 그리고 요 사람을 누르면 파랗게 커서가 쫙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더블 클릭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블 클릭이 익숙해져서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그냥 여기 클릭을 하면 파란 줄이 쫙 뜬단 말이에요. 이때 저 프린트를 누르셔야 돼요. 더블 클릭하면 뇌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뇌파가 아무것도 없는 게 빈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커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파란색에서 프린트를 누른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뇌파가 왜 안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 분 있어요. 자, 그러면 뇌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뇌파가 보니까 우리는 첫 번째 분석할 게 좌뇌, 위에 있는 건 좌뇌예요. 밑에 있는 건 우뇌예요. 좌뇌와 우뇌가 모양이 같은지를 봐야 돼요. 왜? 왜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균형. 네, 좌우뇌 균형이에요. 좌뇌와 우뇌가 균형이 잘 맞느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봤어요. 그랬더니 뭐 뇌파가 좋지는 않지만 비슷하죠. 네. 두 번째 봐야 될 거 뭐예요? 델타 세타. 아니요. 제일 중요한 거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 그렇죠. 요거 눈을 감았을 때 알파파가 올라오느냐. 여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제대로 안 올라와요. 눈을 뜨나 감으나 뜨나 다 똑같죠. 그렇죠. 이 사람 무슨 상태예요? 각성.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못 자는 사람이에요. 불면증 환자예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눈을 감았는데 이거 눈 신호잖아요. 뒤에 델타파 신호. 요거 눈 신호거든요. 다. 근데 요때 이 눈 신호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 사람은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면 눈이 많이 피곤한 사람. 네. 눈을 뜨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눈 뜨기 곤란한 사람. 눈이 많이 피곤하시고. 네? 어떤 게 눈신호? 요거 연두색. 요.
아니 연두 색깔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 0.1에서 3 여기가 주파수라고 그랬죠. 30까지 그쵸? 요거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시간대. 자 요거는요. 요거는 세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세기. 요거 세기는 마이크로볼트라고 100만 마이크로볼트라고 말하거든요. 요거 마이크로볼트예요. 요거 세기는 그렇게 표시를 해요. 마이크로볼트라고. 자, 요 세기는요. 적어도 이 파란색 아니면 이 하늘색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세기가 15를 넘어가면은요. 너무 센 거예요. 자, 파도가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파도가 치고 있어요. 높게. 자, 속도감이 느려지겠죠. 자, 뇌가 그 뇌척수액이라는 물 속에 떠 있다고 그랬어요. 두부가 이 두부와 같은 부드러운 두부와 같은 뇌가 떠 있단 말이에요. 얘가 파동을 치면서 신호 전달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받는 게 가장 좋겠죠? 빠르겠죠?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요. 느려지겠죠?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면요. 느려지겠지. 그럼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 그렇죠? 이 사람 뇌 작동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눈의 신호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파고가 높은데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게 색깔이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대역대에서 뇌파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델타파, 여기 세타파 대역대에서 나오잖아요. 또 나오죠. 그렇죠? 엄청 높게 나오죠. 세타파 대역대에서 4에서 7. 그렇죠? 그러면 세타파가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노화. 예. 뇌 노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나의 기본 주파수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ADHD라든지 아니면 자폐 스펙트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틱장애, 불안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완전 떨어져요. 이 세타파가 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았는데 알파파가 쩍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SM알파, 저베타파까지 다 활성화됐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뇌가 잠을 안 잤어. 스트레스를 잠을 못 잡고 잠을 안 잡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더 있어요. 여기까지 고베타까지. 눈을 감고 뇌파를 찍는데 시험을 보는 뇌파가 나옵니다. 이 사람 멍하면서요 완전히 이 머리가 이 스트레스를 그냥 꽉 차여 있는 사람. 내 속 안에 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뇌파를 여러분이 볼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읽어주셔야 돼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머릿속에 꽉 스트레스로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눈을 떴을 때와 이 고베타파죠. 21에서 30. 자, 시험 볼 때 나오는 파란 말이에요. 눈을 떴을 때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간혹. 눈을 감았을 때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당연히 안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와야 되게 정상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뇌가 정상 아니겠죠. 눈을 감았는데 이게 눈신호처럼 눈신호가 뒤에서 나와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뇌는 눈의 신호를 가지고 모든 신호는 다 후두엽에서 시각을 가지고 신호 전달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후두엽의 시각 신호가 다 차단했단 말이에요. 눈을 감았으니까. 그런데 뭔가 신호가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신호예요? 깨어있다. 뇌 신호예요. 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뇌 자체가. 이해 가시죠? 뇌 자체에 어떤 문제일까요? 가장 많은 문제가 뇌.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봐야 될 게 뇌가 어디가 많이 아픈 거예요. 자, 오른쪽 뇌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 오른쪽 뇌의 어느 부분이 통증이 있겠죠. 두통이 심하거나
그러니까 여기만 아픈 사람 있잖아요. 오른쪽만. 그런데 오른쪽 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건지 찾아야 되니까. 오른쪽 뇌가 아프세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오른쪽 왼쪽 다 있잖아요. 그 오른쪽 왼쪽 다 머리가 아프세요? 두통이 늘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없대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봐야 돼요? 내 몸의 신호를 봐야 돼요. 몸에 어디가 통증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오른쪽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 어디가 아프세요? 그럼 걸려요. 나와요. 이런 경우. 만약에 왼쪽이 아파요. 그러면 몸으로 오른쪽이 아파요. 오른쪽 어느 부분이 아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얘기해요. 만약에 뇌 신호인데 몸의 신호도 하나도 없어. 머리도 안 아프고 몸도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 그런데 이 신호가 계속 보여요. 그럼 뭐예요? 뇌에서 스위치가 꺼진대요. 뇌 자체에 아무 신호가 안 보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뇌에서 이렇게 불을 켜면은 불이 환하게 들어와야 되고 불을 끄면은 깜깜해져야 돼요. 그 신호가 꺼져버려요. 잠을 자야 되는 시간과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을 모르는 거라고 뇌에서. 그 스위치를 켜야 돼요. 켜지 않으면 이 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바로 치매예요. 이게 조기 치매 역할이에요. 이해 가시죠? 진짜 이해 가세요? 네. 아우 훌륭하시네. 내가 보니까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계세요 지금 이 강의를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경우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거를요 커서를 이렇게 밀면 돼요. 그럼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이걸 이렇게 열었는데 이게 너무 크게 나왔어요. 너무 커. 이 전체가 다 안 보여. 여기만 보여.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 안에 노트북 안에 그 바탕화면에 디스플레이 설정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120%, 200%, 300%를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100%로 줄이셔야 돼. 그래야지 전체 이 뇌파를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뇌파가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 리포트라고 있죠. 여기 리포트를 누르면 나 이 사람 결과를 볼 거야. 아까 지금 전체적인 거 봤으니까. 그러면 그냥 보기만 할래? 아니면 PDF 파일로 저장할래?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저장을 나는 어느 부분에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장이 이렇게 뜹니다. 창이. 그럼 이 창에다가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럼 결과를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 사람 뇌파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사람 뇌파를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건데 거기 이제 다 찍어보죠. 결과. 요 사람 뇌파 보고요. 몇 개 보고 오후에는 여러분 뇌파를 쭉 다시 분석하고 그리고 시험 대비 강의하고 시험을 볼 거예요. 자, 요 뇌파를 보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좌뇌와 우뇌가 같은지. 뇌 죽구사는 먼저 해결하자고요. 첫 번째 봤어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뭐 조금 다르긴 한데 뭐 크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비슷한데 좌뇌와 우뇌가 조금 다른 건 느껴지죠? 네, 조금 달라요. 위에 이 델타파 나오는 눈 신호는 거의 비슷한데, 그렇죠? 비슷한데 뭐가 달라요? 여기서 뭘 보셨어요? 알파파를 보셨죠? 네,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첫 번째 봤잖아요. 두 번째 눈을 감았을 때 뭐가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요거 알파파잖아요. 쭉 8에서 10이 대역대에서 쭉 있잖아요. 요거 올라오죠. 여기도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요 눈을 떴을 때도 올라와요. 여기는 올라왔죠. 여긴 좀 죽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처음에 뜨고 검사했을 때, 자, 요때 요걸 잘 보세요.
처음에 눈을 떴을 때와 눈을 감고 난 다음에 떴을 때 여기가 제일 중요한 뇌파예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이 검사하면 그냥 긴장되니까 요 뇌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눈을 한번 감았다가 감았을 때 뇌파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알파파가. 감았다가 뜨면은 떴을 때는요. 변화가 있어요. 요거하고 다르죠. 달라요. 항상. 근데 이 뇌파가 정확한 거예요. 뒤에 뇌파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데 보니까 오히려 이건 좌뇌잖아요. 여기 우뇌고 좌뇌하고 우뇌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좌뇌. 좌뇌가 더 좋아요. 우뇌보다. 왜 좋아요? 저벨타파가 요건 나와 있고 저벨타파가 더 죽었죠. 자, 그러면 저벨타파가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지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파를 봤어요. 세 번째 봐야 될 게 그 다음에 무슨 신호예요? 이 신호. 눈을 떴을 때만 나오죠. 눈을 감으니까 이 신호가 사라졌죠. 네. 그럼 이 뇌가 스위치가 작동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쵸? 하죠. 자, 근데 이거 무슨 신호예요? 눈 신호. 그쵸? 다섯 번 나오네요. 이 사람 눈이 되게 피곤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막 단풍처럼 많이 안 올라가도 피곤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이게 신호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눈이 되게 편한 사람이에요. 눈이 편한 사람. 자, 이렇게 신호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촉촉하죠. 만약에 눈 신호가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눈이 많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혈액순환을 봐야 돼요. 자, 보면 여기에 뇌파가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돼 있죠. 쭉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뇌파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이게 뇌파예요. 자, 근데 여기에 검게 나와 있죠. 이게 뭐예요? 신호가 끊겼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도 끊겨 있죠. 까맣게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 이제 보이시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혈액순환이 되게 안 되시는군요. 자, 혈액순환이 안 되는데 이 사람 나이를 보니까 몇 년생이에요? 60대죠. 60이 됐겠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은 생리를 안 하겠죠. 굳이 생리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1985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요. 생리하는지 물어봐야 돼요. 반드시. 왜? 혈액순환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다 뻥뻥 뚫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심장. 심장이 괜찮은지 물어보죠. 심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도 이게 올라가요. 혈액순환이 되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중요한 네 가지를 다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파워 스펙트럼은 꼭 보라 그랬죠. 그렇죠? 왜? 여기가 보는 의미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 봐요? 파워 스펙트럼. 내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감정했는데 왜 이걸 봐야 돼요? 알파파의 나머지 파가 50%인지 아닌지. 그렇죠. 뇌 노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노화. 애들은 발달장애. 여기서 다 보여요. 결과지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기본 주파수는 올라갔죠. 좌뇌 우뇌 쫙쫙 잘 올라가줬죠. 여기 8에서 12 사이에 가장 높게 올라간 거를 나의 기본 주파수예요. 이해가시나요? 요거 박대 그래프. 그런데 여기 델타파 이게 뇌파 종류예요. 종류. 자, 0.1에서 3 요거 이해가세요? 네네.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건 세기예요, 세기. 자, 0.1에서 3, 4에서 7, 그리고 8에서 12. 요 대역대에서 쫙 올라갔잖아요. 이게 알파파잖아요. 3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고베트파죠. 그런데 50까지 나와요. 그러면 감마파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마파. 굉장히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 그래서 이걸 보면 거의 보세요. 여기서 이 알파파를 기준으로 쭉 바닥을 깔아주지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러면 여기 밑에도 같이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좋은 뇌파예요. 자, 요 알파파를 기준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뇌파예요. 그런데 최소 50% 넘지 말아야 된다. 이거 50%안 넘었어요. 여기 6이에요. 6, 12, 18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한 8 정도 되니까 50%안 넘었어요. 뇌 노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우뇌와 좌뇌 사이를 보면은 어디가 더 노화가 일어났다? 좌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와요. 네. 다음 거는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아까 검사할 때 어제하고 좀 다른 게요. 네. 어제는 아무것도 없는 이글을 봤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휴지에 글하고 막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산만하더라. 눈을 감아도 이 영상 글자하고가 이미지가 스캔이 돼가지고 빙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검사하고 뭘 어떤 거를 기준으로 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없는 걸 줘야 돼요. 근데 오늘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왜 3만원 걸 주셨어요? 그리고 차도 지나가고 아, 차 지나가는 건데 저는 그게 딱 어제는 밖에서 아무 그게 떠들고. 없었는데 아. 오늘 글자가 그래서- 까마도 스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걸 보라고 지정할 때 아주 좋은 지적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저 박스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여러분이 네팔 찍을 때 항상 저거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 어제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요걸 딱 주고 이 까만 젤을 주고 요걸 바라보세요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되게 글씨가 많이 써 있으면 사람들이 글씨를 읽어요. 아니, 보면서. 오늘 그렇더라고요. 다 까만데도 글씨를 읽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길, 이거 H2 적유산 이걸 다 읽고 있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집중한 뇌파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휴식의 뇌파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임프레션을 주고 그분한테 뇌파를 찍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뇌파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찍는 거다. 정확하게 찍는 거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오늘 공부가 제일 좋은 공부가 됐어요. 좋은 거 알았네요. 네. 바로 그러니까 눈 좋은 거 알았으니까 감았는데도 네, 그 네. 글자하고 영상이 다 들으니까 맞아요. 시험 이제 스트레스라 알았으니까. 하는데 시험 스트레스는 좀 아닌 것 아니에요, 같은데 맞아요. 예, 그래서 어.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것도 중요한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줄 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하얀 빈컵도 종이로 그냥 딱 어, 줘도 돼. 빈컵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박스가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 항상 이 박스 주고 바라보라고 그래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절대 안 까먹으시겠죠? 네. 자, 그럼 분석지가 나왔어요. 자, 보니까 좌뇌 우뇌가 다 99예요. 한 번씩 더 신호가 더 들어와요. 이 사람 뇌가 똑똑하지요. 만약에 저 파워 스펙트럼에서 여기선 99가 나왔는데 파워 스펙트럼에서 50% 이상으로 알파파하고 똑같이 쫙 세기가 올라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내려가야 되잖아. 세타파하고 델타파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돼. 안 내려가고 올라갔다니까요. 그거는 얘가. 업무 능력이 델타 안 세타. 되니까. 그렇죠. 델타 세타가 쫙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은 뇌파를 보고 이거를 보고 그냥 읽어주면 노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 중요하다고요. 뭐라고 읽어야 되냐? 과거에는 굉장히 똑똑한 뇌셨네요. 과거엔 굉장히 똑똑한 뇌였어요. 한 번 보면 딱 기억하는 뇌. 그런데 현재의 뇌는 많이 깜박깜박하시네요. 이렇게 읽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파워 스펙트럼을 안 봤어요, 여러분이. 막 이게 델타 세타가 올라간 걸 하나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 얘가 되게 좋으신 애네요 라고 읽어주시면 여러분 잘못 읽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두 번째, 뇌파의 안정성을 봤더니 어때요? 평균 진폭이 5에서 15 사이에 제대로 가나요? 좌 3만도요. 아니요, 뇌파의 안정성. 두 번째. 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뇌를 똑똑한 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정이 안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뇌에서. 자,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어떤 뇌파를 보면 저 위에 끝에서 완전 떠 있는 뇌파를 볼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뇌파를. 그리고 좌뇌와 우뇌가 같이 안 가고 따로 국법으로 떠 있는 뇌, 평행선 그리고 있는 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뇌예요. 좌뇌 우뇌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뇌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죠. 좌뇌 우뇌가 거의 같이 가죠. 물론 쫙 같이 갔으면 좋겠지만 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가다가 살짝 떨어진 거는 어느 정도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5에서 15 사이. 네. 기억하세요? 네. 자, 세 번째 주의력 지수. 이 사람이 8이에요. 기본 주파수가. 나이가 60대. 그러면 이 3만도는 적어도 몇 이하여야 돼요? 몇 이하? 기준이. 1, 3만도 5, 2요. 네? 8이야. 아, 8, 8이야. 4. 4. 8이면 치매예요. 큰일 네. 나요. 4이야? 4 이하. 제가 그랬잖아요. 8의 반. 아, 뚝 잘라서. 50%니까. 그래서 그렇지. 저는 이거 뚝 8. 달라서 아니 네.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네, 이해가 자꾸 외우려면 힘드니까. 자, 이거 쭉 잘라갖고 50%. 4. 4예요. 그럼 10살은요? 5. 아니다. 10살 89에서 4.5. 10살도 4. 4. 10살도 4. 네, 4. 4.5. 10살하고 60대하고 똑같아요. 네. 맞아요. 7 나와서 70대예요. 그럼 몇이어야 돼요? 7, 3, 3.5, 3. 아니요. 5. 3.5. 5 이하. 이건 너무 오이야. 해. 7은 5 이하예요. 네. 반이 아니에요. 아, 반은 안 치고. 반 아니에요. 반 아니에요. 네. 이거는 외우기 쉬우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5잖아요. 5. 주의력 지수가. 자, 봐봐요. 뇌 3만도예요. 지금 3만도. 산만한 걸 얼마나 산만해?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만한 게 낮을수록 주의력이 좋은 거잖아요. 네. 이해가시죠? 숫자가 낮을수록 네. 4 이하여면 좋은데 이 사람이 몇이에요? 3.3. 3.0, 2.1. 2.1 정도면은요 거의 40대 제일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 정도의 뇌예요. 그럼 되게 좋은 뇌죠. 자, 3 정도 나오면 50대 뇌예요. 그럼 이 사람은 뇌 나이가 주의력 지수가 자기 나이보다 몇 살이 낮아졌어요? 20년 정도 낮아 있어요. 자, 주의력 지수가 이게 3만도가 낮을수록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집중력이 그러니까 뇌파를 봤더니 이 델타 세타가 쫙 올라가서 노화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우세 주파수가 높고 이 주의력 지수가 높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런데 만약에 이 델타 세타파가 나왔더라도 3만도가 낮으면 괜찮은 거예요. 회복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델타 세타파가 높으면서 이 우세 주파수는 좋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변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3만도가 8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8 정도 올라갔으면요. 조기 치매를 의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3만도하고 치매 여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3만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의력 지수가. 중요합니다. 자, 주의력 지수를 계산할 때는 뭐와 무슨 파와 무슨 파가 작동하죠? 세타파 대 SMR 비율. 그렇죠. SMR 비율이에요. 주의력 지수. SMR이에요. 야, SMR을 만든 사람, 발견한 사람, 만든 사람 아니지. 발견한 사람 누구예요? 스터먼. 그렇지, 베리 스터먼. 자, 요렇게 연결하세요.
자, SMR파가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이 사람 일을 잘할까요? 네. 잘하죠, 당연히. 그런데 SMR파는 높고 세타파는 노화는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주의력 지수는 올라가겠죠. 이해 가시죠? 네. 자, 이제 요 관계 이해 되세요? 네. 그러면 끝이에요. 여기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지금 이해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자원의 균형. 뇌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라고 있잖아요. 균형이 이게 균형이에요. 파란색이. 그쵸? 이게 균형이에요. 요거 이 주황색은 서로 박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쵸? 여기서 좌뇌에서 뭘 물어보면 우뇌에서 답을 줘야 돼, 바로. 이것이 박자예요. 그런데 좌뇌에서 물어보는데 항상 늦게 답을 주는 얘가 엇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인지를 못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동조도 중요하죠. 이게 동조라고 말해요. 이 박자를. 근데 요거는 좌뇌와 우뇌가 같이 균형을 맞춰주는 게 대칭이거든요. 이게 적어도 80%는 돼야 돼요. 왜 80%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한쪽은 작동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30%가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30%보다 20% 정도잖아요. 80%면.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네. 예, 이해 가세요? 안 가셨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100%면 100%였죠. 이제 그런데 이게 100%고 얘가 70%예요. 그러면 차이가 30이 나죠. 그럼 얘는 작동을 잘 안 한다. 못한다. 그럼 적어도 얘가 30%보다는 높아야 돼요. 차이가. 그쵸? 그래서 80% 정도까지를 정성으로 봐요. 이 브레인 레시틴을 드시면은 이 좌우의 균형이 거의 90몇 %로 올라가는 거 느끼셔요? 처음에는 이 좌우의 균형이 40대였던 사람이요. 이 90%까지 올라가요. 왜? 죽고 사는 문제예요. 뇌가 작동하느냐 작동 못하느냐에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올려요. 이해 가시죠? 자, 동조는 박자라고 그랬잖아요.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양쪽이 박수를 칠 수 있도록 맞아 떨어져야 돼요. 엇박자가 되면 안 돼요. 한참 물어봤는데 맨 나중에 한 두 텀 있다가 대답을 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그런 분들. 물어보면 딴소리 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답하는 사람. 이게 엇박자인 사람이 좌우의 균형뿐만 아니라 서로 이 뇌량이라는 신경 다발에서 서로 정보의 신호를 바로바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서 여기서 정리하나요? 정리 못해요. 어디로 보내요? 그렇죠. 전두엽으로 보내요. 이 신호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했죠. 육체적 스트레스는 사람들이 조금씩은 아파요. 안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안 아프지만 어른들은 좀씩 아파요. 그래서 육체적 스트레스를 보통은 한 10 정도는 정상으로 봐요. 가장 좋은 건 5 이하가 가장 좋고요. 10까지는 그냥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40, 50으로 올라간 사람은 어딘가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 자체가 산만한 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스트레스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으면 어디가 우리 뇌 중에서 어느 부위가 바로 다 망가져요? 축두요. 해마. 해마가 망가져요. 해마가 망가지면서 그 안에 변하는 게 감정 조절을 하는 것도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난폭해지게 바뀌죠. 성격이 이상해지죠. 처음에 되게 순하고 착했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런 액션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축주역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치매가 진행이 많이 된 사람들은요, 이 해마가 굉장히 작게 쪼그라들고 있어요. 이 안에는 변형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8, 9, 10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까지가 정상이에요? 1 이하여야 돼요. 1. 0.9, 1점이죠. 확실히 아까 여러분이 뇌파를 보니까 좌뇌와 우뇌를 봤잖아요. 우뇌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1점. 그리고 행동 성향은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인가 보시면 우뇌가 낮죠. 네. 우뇌가 낮으면 좌뇌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좌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판단하고 판단. 분석하고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논리정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중하겠죠. 이 사람 13%예요. 13%면은 그냥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20%, 30% 정도 올라갔다. 이 사람 남의 말 절대 안 안 들어요. 들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그래 너 얘기해봐. 난 네가 아무 얘기해도 난 안 들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는요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 안 해요. 이해하시죠? 자, 정서 성향은 이 사람의 감정 상태예요. 감정선을 얘기해요. 자, 우리 감정선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뇌파는 어떤 파다? 감정 조절을 하는 뇌파? 알파파니까. 알파파요. 그렇죠. 알파파. 그래서 휴식을 잘한 사람이 여유로워지잖아요. 네. 이해 가세요? 네. 잠을 못 자고 왔어요. 휴식이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여유로워질까요? 예민해지죠. 날카로워지죠. 그리고 감정을 주체를 못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았다 싫었다. 이거 있죠. 요게 바로 이 정서라고요. 근데 10 이하 차이가 비율이 나왔을 때는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은 뇌교육 상담사 자격증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좌뇌가 낮다. 그러면 좌뇌가 낮으면 우뇌가 높은 거잖아요. 우뇌가 높은 사람은 어떤 성격일까요? 명랑한 성격. 명랑한 성격.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차이 비율 별로 없어요. 9.9에 1.4, 10.4니까 별로 차이 비율이 별로 없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명랑한 성격은 아니죠. 그렇죠? 뭘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차이 비율이 높으면 10% 이상 나면 근데 우울증이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네. 했죠. 울적울적하다. 기분이 자꾸 다운됐다가 이렇게 재미가 표현하시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사람들이 사는 되게 재미가 없다. 요즘 뭐 기분이 울적울적 하시네요. 그리고 한 10% 정도 차이 나면 살짝 울적울적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30% 이상 차이 나면요. 요새 많이 슬프시군요.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80%도 봤어요, 제가. 80%이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많이 슬프시네요. 이거 어떻게 감정 조절이 안 될 만큼 슬프시네요. 라고 얘기하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지금 당장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자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이 사망 4위예요. 근데 놀랍게도 10대 20대 아이들의 사망률이 자살률이 50%가 넘어요. 놀랍죠? 무섭죠? 그래서 젊은 아이들을 봤는데 이 수치가 높다. 한 50%, 40%, 50%가 확 차이 난다. 그럼 이 사람은요 가족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감정선을. 이 사람 자살할 수 있어요.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춘기 때 죽고 싶다라는 생각 해봤죠? 네.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지 않잖아요. 네. 왜? 이게 되니까. 슬펐다가 다시 그래. 울고 나면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 풀리고 나면 다시 씻은 듯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게 내 뇌가 하는 일이에요. 알파파가 하는 일이에요.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입꼬리가 다시 내려왔어요. 입꼬리 다시 올리시고 다시 올려주세요. 너무 심각해. 입꼬리가 다 내려갔어요 지금 다시. 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잠깐 쉴게요. 저 12시간 먹어야지. 넘었는데요. 그럼 식사하시고 1시에 모일까요? 네. 네.